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1월 18일입니다. 제 목소리가 좀 좋지 않죠? 목소리가 좀 제가 감기가 세게 왔는데 이번 감기는 목으로 오나 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방송을 좀 못하고 좀 미뤘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번에는 오늘은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목소리가 좀 불편해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은 영상을 두 개로 좀 나눌까 합니다. 하나는 이제 올해부터 2차 전지가 좋아지는 이유, 또 하나는 전기차의 25년도 토탈 판매 동향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 전기차만 봤는데 이 하이브리드의 영역이 노다지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잘 모른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경쟁력을 계속 높이고 있는 K 배터리 현황을 좀 정리하고요. 특히 삼성 SDI가 하이브리드 분야에서 경쟁력의 탑 클래스에 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작년도에 이제 미국이 전기차 판매 동향을 정리했어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작년도에 128만 대가 팔렸습니다. IRA 보조금이 중지된 4월 달에 7만 4천 대, 그 다음에 12월 달에 7만 대, 12월 달에는 연말 이런저런 이벤트를 통해서 9만 대 가까이 됐고요. 1분기, 2분기 쭉 있지만 3분기에는 가장 많이 팔렸고,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해서 128만 대 정도가 팔렸습니다. 21년도부터 작년도까지 현황을 보면 21년도에 63만 대, 그리고 22년도에 92만 대, 23년도에 143만 대, 그리고 24년도에 153만 대, 그리고 작년도에 128만 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IRA 보조금을 딱 잘라버린 게 이제 9월 말까지였으니까, 그래도 10월, 11월, 12월이 생각보다는 선방했다.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자, 이제 128만 대가 팔렸는데, 회사별로 보면 테슬라가 58만 9천 대, 그리고 이제 GM이 16만 8천 대, 그리고 포드가 8만 4천 대, 현대차가 6만 5천 대, 리비안이 4만 2천 대 이렇게 했습니다. 많이 팔린 차의 탑5를 뽑아봤더니 테슬라의 모델 Y, 모델 3, 그 다음에 이제 쉐보레의 이쿼녹스 EV, 이쿼녹스. 이 부분은 이제 비테슬라 모델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드의 머스탱 5만 1,000대, 그리고 현대 아이오닉 5 4만 7,000대 이 정도 팔렸어요. 미국의 이제 전기차의 시세장을 보면 상당 부분 이 보급형 시장으로 많이 넘어갔다. 그러니까 중저가 부분을 많이들 산다. 그 예를 들면 이코넉스라든지 EV 전기차 여기 있죠. 이코넉스, GM이 내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렸단 말이에요. 이코넉스가 단일 모델로서 작년에 한 5만 8천 대 팔렸으니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업체들이 LFP 배터리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중저가 미드리켓 배터리를 양산을 하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갈 것이다. 그런 시사점을 준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미국은 어떻게 해도 이 픽업 트럭이 가장 많이 팔리는 차다. 계륵이 덥고 미국 사람들의 어떤 산업적 구조 특성상 이 픽업 트럭을 많이들 찾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짚고 갈 것은 미국은 이제 올해 전기차가 많이 축소됐지만 지금 그 내년도에는 여기 보이시죠?
이 노란 게 ESS 분야인데 ESS 소모량이 25년도 60에서 100기가와트로 100기가로 올라가고 27년도에 125, 28년도에 150기가로 거의 전기차의 구도와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따라서 이제 이 시기가 되면 ESS 분야에서는 이제 중국 ESS 분야는 현재 올해까지는 중국이 한 80% 이상을 ESS 물량을 차지했는데 올해는 이제 중국 업체들이 50% 미만으로 이제 좀 떨어지고 27년도 내년부터는 이제 20% 미만으로 떨어지고 28년도에는 중국 업체들이 거의 퇴출 수준으로 멀어진다. 그래서 미국의 ESS, 특히 LFP, LG도 SK도 삼성도 LFP로 이제 올해부터 생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실적이 날 거다. 지금 전력 부족이 심각하잖아요. 지금 말만 그렇지만 AI의 소모량에 따라서 전력 부족이 심각하고 따라서 지금 이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는데 전기 조달이 안 돼서 어렵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ESS 분야와 반도체의 이 사이클의 구조상 전기의 부족 때문에 생각보다 ESS의 시장은 굉장히 폭증한다. 그리고 이제 이 분야가 지금 25년도에 글로벌에서 400에서 412기가 정도가 지금 설치가 됐는데 26년도에는 610에서 620기가까지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많이 장악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그 LFP로 이제 생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쟁 구도가 돼서 중국의 압도적인 흐름만 보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이제 자동차로 오겠습니다. 자, 글로벌에서 작년도에 판매된 자동차 수는 9,170만 대입니다. 이걸 쭉 봤더니 중국이 3천만 대, 그 다음에 미국이 1,640만 대, 유럽이 1,350만 대.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유럽에서 판매된 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인도와 일본이 선전하고 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내연기관차, 석유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차, 전기차. 여기에서 분야별로 몇 대가 팔렸나를 쭉 봤어요. 자, 이 석유, 내연기관이죠. 이게 5,170만 대 팔렸습니다. 세계적으로. 56.5% 차지했어요. 19년도에 90%에 차지했던 차량이 작년도에 56%로 뚝 떨어졌습니다. 하이브리드. 작년도에 1,920만 대 팔렸습니다. 하이브리드가. 역대 비중이 글로벌에서 20%로 올라갔습니다. 역대 비중이.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치고 올라오는 구도죠. 전기차. 전체적으로 22.5% 팔렸습니다. 순수 전기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합쳐서 22.5. 성장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2,070만 대, 하이브리드가 1,920만 대, 그래서 토탈 9,170만 대가 팔렸습니다. 자, 하이브리드를 선호하는 이유는 전기차 가격이 좀 높아요. 전기차 가격보다 한 20% 정도 싸다. 그 다음에 충전 인프라가 국가별로 부족해요. 그런데 하이브리드는 뭐 석유하고 배터리를 같이 쓰니까 편하다. 연비가 좋아서 충전 걱정에 대한 걱정이 없다. 그러니까 석유와 전기차의 딱 반반의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가 앞으로 더 성장한다. 아마 잠시 뒤에 제가 소개하는 내용 보게 되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여기서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하신 분 있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하고 갈게요. 자, 미국의 자동차 판매가 이제 1630만 대 팔렸습니다. 작년에. 미국이 1630만 대 팔렸어요. 24년도에 1560만 대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으로 보게 되면 한 2 내지 3%가 작년도에 성장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에서 현대 기아차가 184만 대 팔았어요. 점유율 11%. 이 분야가 역대 최다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184만 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미국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이 몇 대 팔렸냐 봤더니 미국이 하이브리드가 205만 대가 팔렸어요. 205만 대. 28% 성장했어요. 28%. 아까 봤죠? 전기차는 128만 대 팔렸죠. 전기차. 전기차는 좀 가격이 좀 비싸요. 128만 대 팔렸어요. 24년도에 160만 대 팔렸는데 205만 대 팔렸으니까 28%의 미국에서 하이브리드가 성장을 했습니다. 자, 신차 점유율에서 12.6 차지했어요. 1630만 대에서, 그러니까 24년도에 10%에서 하이브리드가 12.6을 차지했으니까 하이브리드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의 자동차,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팔렸냐? 작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168만 110대 팔렸어요. 우리나라에서. 3.3% 증가했고, 국산 메이커가 136만 6천 대, 수입차 31만 3천 대, 테슬라, 벤츠, BMW, 토요타 다 포함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작년에 친환경차 81만 3천 대 팔렸어요. 그래서 신차 판매 2대 중에 한 대는 친환경차를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들이 2대 중에 한 대는 하이브리드를 사거나 아니면 전기차를 사거나 플러그인 차를 사거나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었다. 대수로 봤더니 하이브리드가 45만 대에서 50만 대 팔렸고요. 전기차가 작년도에 22만 대 정도 팔렸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하고 수소차가 10만 대 정도 팔렸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81만 3천 대. 그리고 이제 디젤, 그 다음에 휘발유, 그런 것들이 합쳐서 한 88만 대? 88만 대 정도 팔렸어요. 87만 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내연차는 그 비중이 50%대로 뚝 떨어진 거죠. 제가 아까 보였죠. 글로벌의 트렌드하고 비슷하게 가죠. 자, 그러면 이제 글로벌에서는 전기차가 몇 대 팔렸냐? 2070만 대 팔렸어요, 작년에. 2070만 대. 원래는 2552만 대가 예상이 됐는데 21년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고 이 통계의 80% 정도가 꾸준하게 맞았습니다. 24년도에는 1763만 대, 작년도에는 세계적으로 2070만 대.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은 2030년도에는 한 5100만 대 정도가 전기차가 팔릴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2대 중에 한 대가 전기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하이브리드 차는 어떻게 되느냐? 거의 하이브리드가 아마 2030년도 가게 되면은 글로벌에서 한 4천만 대 정도 팔릴 거고, 적어도 한 1000만 대 정도? 1000만 대 정도가 아마 내연기관차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잘 봤죠. 하이브리드가 대안 모델로 떠올랐어요. 결국 고가의 전기차만 치중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배터리사들은 이 하이브리드도 굉장히 공을 들이고 키워나가고 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에 본격적으로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중국과의 경쟁 구도가 가능하다. 이 분야도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한데, 그리고 전기차 안착 전까지의 대안 모델로서 하이브리드가 뜬다. 계속 성장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국의 하이브리드하고 우리나라의 하이브리드하고 좀 비교해 볼게요. 중국의 하이브리드, CATL, BID가 각형 NFP를 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각형. 이제 그래서 여기는 압도적인 저가, 대용량, 그리고 주행거리가 좋아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길지 않은데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전 화재 위험을 낮출 수가 있고 가격이 좀 낮기 때문에 도시명 승용차, 그러니까 좀 싼 거 있죠. 우리나라의 뭐 모닝, 니로 이런 것들처럼 보급형 엔트리 차에 굉장히 하이브리드 차에 많이들 팔려요. 삼성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이 하이브리드에서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데, 이 468의 원통형 니켈 코발트 NCM 계열로 만들었어요. 출력이 좋아요. 힘이 좋아. 안전해요. 그리고 원통형이기 때문에 견고합니다. 그리고 또 불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삼성이 만드는 468의 원통형 하이브리드는 출력이 좋아서 굉장히 순간 가속이 RPM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좋아서 연비가 좋고, 그 다음에 고성능이기 때문에 SUV 고가형 차에 굉장히 선호합니다. 자, 정리하면 중국의 제품은 좀 싼 보급형. 그래서 스텔란티스, 포드에서 많이 채택하고, 삼성의 하이브리드는 독일 3사가 채택을 하는데, 현대가 고성능 라인업을 삼성 SD를 채택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삼성 하이브리드는 중국 제품과 가격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고성능과 고품질,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가치로 유럽 시장과 북미 시장을 공략하겠다. 그런 전략을 세워놓고 있어요. 최근에 포드사가 이제 그 LG 에너지솔루션과 한 10조 정도를 해지해버렸죠. 그게 이제 이 하이브리드 개통도 포함이 됐는데, 얘네들이 BYD의 하이브리드 차량을 지금 배터리를 공급 협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미국 내에서는 중국 걸 쓸 수가 없으니까 유럽으로 나가는 또는 아시아로 나가는 포드 자동차의 가격을 낮추려고 이 하이브리드 모델에 BYD 것을 쓰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또 이제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벤츠, BMW도 이 엔트리급 중저가 전기 하이브리드에는 이 중국의 CATL이나 BYD 것을 이 하이브리드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글로벌에서 하이브리드는 얼마나 팔렸나? 작년에 전기차가 2,070만 대 팔렸어요. 보이시죠? 자, 25년도에 하이브리드는 1,920만 대 팔렸어요. 그죠? 자, 하이브리드 판매 추이를 보시면 20년도에 자동차가 7,700만 대 팔렸는데 하이브리드가 250만 대밖에 안 팔렸어요. 8,200만 대 팔렸는데 21년도에 하이브리드가 500만 대 팔렸어요. 보이시죠? 21년도, 22년도 8,100만 대 팔렸는데 하이브리드가
700만 대 팔렸어요. 23년도 8,600만 대 팔렸는데 하이브리드가 1,000만 대 팔렸어요. 24년도 8,900만 대의 자동차가 팔렸는데 하이브리드가 1,300만 대 팔렸어요. 작년에 9,170만 대 팔렸는데 하이브리드가 1,920만 대 팔렸습니다. 전기차 한번 볼까요? 전기차 20년도에 전체 7,700만 대 팔렸는데 550만 대 팔렸어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더 많이 팔렸죠. 하이브리드가 300만 대 팔렸을 때. 21년도에 하이브리드가 500만 대 팔렸을 때 전기차가 950만 대 팔렸어요. 더 많았어요. 22년도에 1,320만 대, 23년도에 1,680만 대, 24년도에 1,763만 대, 25년도에 2,000만 대, 2,070만 대. 이제 격차가 없어졌어요. 하이브리드하고 전기차가 거의 비슷하게 달려요. 아마 하이브리드가 단기간에는 더 빨리 성장할 수도 있어요. 왜냐? 성능이 좋아져. 하이브리드 성능도 굉장히 좋아져. 주행거리가 더 높아지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많이 더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이브리드가 그동안에는 이제 엔트리급, 그 다음에 중형차에 팠는데, 이제 미국서 선호하는 픽업, 그리고 고가형 차에는 하이브리드가 없었어요. 전기차냐, 내연기관차냐인데, 이 고가형 차에도 하이브리드가 나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고가형 시장을 삼성이 잡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터리를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잘 몰라요, 아직도. 전기차만 생각해. 그러면 안 되죠. 이 데이터 보이셨죠? 전기차가 작년에 2,070만 대 팔려 성장했어요. 그런데 하이브리드가 더 높게 성장했어요. 1,300만 대에서 1,920만 대로 뻥충 뛰었으니까 성장 속도가 가파르다. 그래서 국내 K배터리 3사가 이 시장을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토요타 한번 볼까요? 토요타가 작년에 1,040만 대 팔렸어요. 1,040만 대. 그럼 토요타가 북미에서 몇만 대 팔렸냐? 186만 대. 유럽에서 89만 대.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236만 대. 그 다음에 일본에서 112만 대 팔렸어요. 그죠? 현대차 볼까요? 현대차가 720만 대 팔렸죠? 북미에서 184만 대 팔렸어요. 북미에서 토요타하고 현대 기아가 거의 비슷해요. 보이시죠? 186만 대, 184만 대. 유럽에서 토요타가 89만 대, 유럽에서 현대 기아가 104만 대 팔았어요. 많이 팔았죠? 아시아에서 236만 대 팔았어요. 아시아에서 현대 기아차가 313만 대 팔았어요. 더 많이 팔았죠? 일본에서 112만 대. 근데 현대 기아차가 126만 대 팔렸습니다. 아, 여기는 일본은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내수입니다. 한국이 한국. 한국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차종별로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 보게 되면 이 하이브리드를 보면 깜짝 놀라요. 토요타, 현대 기아차가 이제 1,040만 대, 725만 대 팔렸는데 내연기관차, 휘발유차가 570만 대 팔렸고 현대 기아가 560만 대 팔렸어요. 하이브리드 차가 토요타가 이 450만 대 팔렸어요. 세계 시장에서 이 450만 대의 하이브리드가 팔렸습니다. 하이브리드가 급성장하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도 하이브리드가 가장 많이 팔려요. GM, 포드, 하이브리드 팔려 있어. 그런데 전기차에서는 토요타가 20만 대밖에 안 팔렸어요. 현대 기아차가 전기차를 60만 대 팔렸어요. 근데 현대 기아차가 토요타보다 전기차를 3배 더 많이 팔아요. 토요타의 고민이죠.
하지만 하이브리드는 현대 기아차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차는 하이브리드의 시장을 잡아야 차량을 더 늘릴 수가 있어요. 내연기관차는 작년에 도요타가 570만 대, 현대 기아도 570만 대 비슷하게 팔렸어요. 승부점은 하이브리드였어요. 하이브리드. 이 하이브리드를 현대 기아가 잡아야 판매를 쭉 당길 수 있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유럽에서 1324만 대가 팔렸는데 내연차 357만 대, 디젤 112만 대, 하이브리드가 458만 대. 유럽에서는 하이브리드가 더 많이 팔렸어요. 전기차 351만 대. 확실히 유럽에서는 내연차가 적죠. 그 다음에 기타, LPG 46만 대. 이렇게 저렇게 해서 1324만 대예요. 여기는 영국 등 유럽국에 포함된 나라 다 포함된 겁니다. 자, 여기서 봤더니 연비가 좋은 풀 하이브리드가 인기가 좋아요. 유럽에서. 토요타, 현대기아, 르노. 전기차로 넘어가기 전에 대체 모델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전기차는 어떤 걸 많이 팔았나 했더니 2만 5천 유로 전후, 우리나라 돈으로 3,500만 원 전후 전기차가 인기가 좋았어요. 이 차가 많이 팔려서 전기차가 351만 대가 팔린 겁니다. 통계에 따라서 351만 대도 있고 370만 대도 있으니까 아무튼 뭐 전기차가 성장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눈여겨보는 것은 이 하이브리드 458만 대요. 이 유럽에서는 하이브리드가 전기차보다 더 속도가 빨라요. 성장 속도가. 1324만 대 중에서. 당연히 하이브리드를 잡아야죠. 그런데 이 하이브리드는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 중국과의 경쟁이 가능해요. 뭐냐면 지금은 전기차는 중국이 ALFP, 중국은 하이브리드도 ALFP도 만들어요. 그런데 하이브리드 배터리는 전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서 3원계 배터리가 성능이 좋으면 국산차를 사는 거예요. 성능이 좋으면. 그래서 삼성은 이 고출력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만들어서 지금 승부점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잘 모르는데 삼성이 작년도에 1분기 IR 때 컨퍼런스에서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집중적으로 수주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2분기에도 IR 때도 그랬고 3분기 IR 때도 그랬습니다. 이번 IR이 2월 2일 날 발표하죠. 그런데 내년도에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양산하겠다고. 양산이라고 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지 지금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이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경쟁력을 잡아서 수주를 본격하기 시작하면 실적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전기차도 또 나름대로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때문에 전기차와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의 두 마리를 가지고 실적을 끌고 갈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어느새 시간이 거의 30분 갔기 때문에 여기서 파일 하나 끝내고 다음 두 번째는 삼성 SDI가 고출력 하이브리드에 진출한 이유, 그리고 본격 수주 임하겠다. 삼성의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어디에 들어가냐? 어떤 재료가 있냐? 유럽에서는 어느 차에, 국내 현대기아차에는 어느 모델에 삼성의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들어가냐? 본격 양산한다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그 흐름들을 자세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데에서는 하지 않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하시면 꼭 부탁드리고, 이 부분은 이제 가족 회원님들 중심으로 제가 공개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 부분은 뭐
같이 공유를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오늘 잠시 뒤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두 번째 파일도 잠시 뒤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